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공원 반대편 도로로 연결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5분, 10분 정도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인 고려궁지가 나옵니다. 가는 길에 있는 강화문학관은 입장료가 없으니 시간이 되시면 들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문학관을 지나면 오른편으로 강화초등학교, 왼편으로 천주교 강화성당이 보이는 언덕길이 나옵니다. 이 성당에 진무형 순교성지라는 곳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곳이 강화 읍내에서의 마지막 목적지 고려궁지입니다. 원래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궁궐은 패배 후 몽골의 요구로 모두 파괴해버렸고, 조선시대에도 이곳에 행궁이나 관청 건물들을 지었지만 거듭 전란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고려궁지는 고려 후기 고종 안효대왕 시기 강화도에 건축된 궁궐터로 추정되는 유적 일대를 뜻합니다. 당시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후가 주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몽골과의 전쟁 당시 봉골과 별궁 일대로 쓰였다고 하네요. 이곳은 왕이 진무를 보는 정궁이 있던 장소고, 궁궐 자체는 이보다 훨씬 커서 아까 보았던 입구인 승평문은 원래 지금 용흥궁 입구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과의 전쟁에 패배한 후 궁성은 허물어졌지만 조선시대에도 이곳은 행궁이나 관청 소재지로 활용되었고, 특히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는 외규장각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외규장각입니다. 본래 여러 건물들 사이 담장에 둘러싸여 있던 건물이지만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의궤 297권은 약탈당하고 건물과 5천여 점의 문서는 모두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약탈당했던 의궤는 현재 국내로 모두 반환된 상태입니다. 비록 영구임대 형식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되찾아왔으니 다행이겠죠? 지금 있는 외교장각은 2003년에 복원된 건물이고, 의궤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장각 뒤편에 있는 데크 계단에 따라 올라가면 지금은 허허벌판만이 남아있는 궁궐터가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주춧돌조차 남아있지 않아 허전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 역시 멋지기 때문에 잠시 들러서 감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려궁지 내외로 벚꽃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 봄에 꽃구경 오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와 판석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아래쪽에서 강화 동종과 이방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궁지에 있는 건물은 입구인 승평문부터 동원, 외규장각, 동종각, 이방청 이렇게 5개 건물이 전부입니다. 터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이 없다시피 해서 넓은 공터 외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입장료와 주차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방청까지 둘러보고 이제 평화전망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강화 평화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망대 건물을 향해 잠시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거리는 5분가량으로 경사는 조금 있지만 길 위에 가림막도 설치되어 햇빛을 가려주고 중간에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서 그리 힘든 길은 아닙니다. 이곳은 군사지역이라 들어올 때도 검문과 방문 등록을 거쳐야 하고 전망대 주변으로 군부대가 있어서 촬영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깥에는 역사가 담긴 여러 비석들과 군사장비들이 산책로를 따라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화전망대는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전시관과 전망실 등으로 관람 가능하지만 4층은 군사시설이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층 전시관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서민 음식에 대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보이는 가정집 모습을 보며 새삼 서로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벽에는 이렇게 선동을 위한 자극적인 포스터들과 북한의 교육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 북한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8년, 여자는 5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 전시관 옆에는 여러 사진 작품들과 함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쪽지들을 한데 모아 나무숲처럼 꾸며놓은 통일 염원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렇게 온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이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 꼭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저도 조심스럽게 염원해 봅니다. 1층 관람을 끝내고 전망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도 1층과 마찬가지로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강화도가 겪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작아 엄청난 볼거리는 없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강화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고 드디어 전망실에서 북한 땅을 관람할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보기 위해 우선 3층으로 왔는데, 의자와 망원경만 있는 2층과 다르게 이곳에선 영상도 틀어주고 해설사분도 계셔서 훨씬 좋았습니다. 강화도 가장 북쪽의 민통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남방 한해선인 남쪽 채찍선, 북방 한해선인 북쪽 채찍선 사이의 강을 플러되어 남북이 왕래를 하지 못하는 남북분단의 장소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 드디어 북한 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곳에서 겨우 2km 정도 떨어진 바로 저 건너편에 가깝고도 먼 북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저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삼삼오오 모여 장난치는 아이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과 여럿이 모여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시골 여느 동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저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봇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마을들과 그저 검디검은 무채색 옷만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단편적이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저와 같은 성을 가진 가까운 친척일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은 한민족임에도 단지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는 남쪽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저들은 북쪽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통일이 돼서 서로가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